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팀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저희가 IT 쪽도 사실 중소형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IT 업종 내에서 엣지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ESG IT,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DR5 IT라고 종목군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ESG IT가 왜 강조가 되었을까? 저희 기업에 대한 이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 위기 시각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비중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많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FCS라는 온실가스 주범의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SF6라는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펠로우 스타트로 이제 선제적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온실가스 규모가 2018년 약 200만 톤에서 약 2020년 800만 톤까지 늘어났던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재활용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국내 중소형 업체들이 파고들 수 있는 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제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있었을 때 좋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선제적 투자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ESG에 꼭 필요한 친환경 솔루션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 비중의 99%가 다 친환경 관련 사업군입니다. 실제적으로 친환경 솔루션을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대기업의 장비가 납품이 되면 이 장비에 납품되는 필터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실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ESG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IT 투자 사이클하고 다르게 내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밸류에이션 요인을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공업 등 다양한 사업 전반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GST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심원용 연구원이 작성을 하는 자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사의 전방 투자가 확대될 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자료에서 퀄리티 IT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객사 투자 확대가 일어날 때는 IT 전반의 중소형 업체가 모두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적 탄력적 공급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군들, 스크러버 장비를 보통 말하죠. 이제 유해 물질을 처리해주는 가스 스크러버에 대한 장비에 대한 품질력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신규 투자라든지 보안 투자가 같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준 PER이 8배 이내에 있고 기타 업체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ESG 관련 IT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보통 30배, 40배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GST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에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6,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G IT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다뤘던 종목이었고요. 코미코는 쉽게 이제 반도체 장비의 오염 물질을 닦아주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코팅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이 고객사의 가동률이 증가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경험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을 때 실제 매출 성장이 나왔던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같은 이제 고객사 내에서도 최고의 품질력 PVD 물리기상 증착이라는 코팅 방식을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건식 세정 방식을 통해서 고객사 내에서 계속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신공장 준공을 통해 가지고 신규 고객사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022년에도 약 40% 정도의 수준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DDR5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주제였었는데요. 이 DDR5가 드디어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반도체 DDR5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냐? DDR5에 부착될 수 있는 제품군들이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제품 출시가 지금 저번 달, 지난달과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올라가고 전압은 감소하기 때문에 PC와 서버 수요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엘더레이크라는 제품과 그 젠4라는 제품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 업체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앞서 저희 이제 IT팀에서 얘기를 했던 DDR5 관련주와 동시에 저희 혁신성장팀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아래 나열을 해 보았고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일까? 과거 DDR1에서 DDR4로 가는 동안 수혜를 받았던 업체에서 장비사, 유일한 장비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유니테스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버닌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 DDR4로 공정전환일 때 약 4에서 5년 동안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던 업체였었고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D램 장비 매출액을 구분해 보았더니 올해 상반기에 약 16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매우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상반기 때 고객사들의 DDR5용 장비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캐펙스 투자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특징이 보통 밸류에이션이 올해 기준 PER 8배에서 15배 이내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제품 개발에 대한 양산 발표를 시작을 했고 투자 규모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에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약 1,200억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제조 공장을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2024년 착공 목표로 그리고 이제 지난날 이제 발표된 한전과의 MOU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DDR5로 내년 실적 성장과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어울려진다면 EPS와 PER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 대비해서 높은 성장 요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TSE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변동폭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장비사, 부품사하고 다르게 실제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가장 많은 회사이고 계열 회사도 많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소폭 감소한다라고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DDR5와는 지금은 상관은 없고요. 내년 기준 성장 모멘텀으로 큰 그림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 때는 분명하게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도대체 DDR5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DDR1, 2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 칩의 크기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칩 크기가 변할 때 들어가는 소켓도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 P와 Q가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23년 PQ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림에서 이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보드와 소켓 부분이 동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에 국한돼 있던 업체가 해외 쪽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도 새롭게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